법원 보안 검색대로 들어오는 한 남성. 사회복무요원이 제지하자 얼굴에 대뜸 무언가를 뿌립니다. 분무기에 담긴 건 다름 아닌 휘발유. 폭행죄로 선고받은 벌금 150만 원의 앙심을 품고 다 죽자는 말과 함께 불을 지르려 한 겁니다. 이 남성은 방화 예비와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됐습니다. 이 남성은 이전에도 법원 민원실을 수차례 찾아와 난동을 피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위협을 가하며 난동을 부리는 악성 민원인의 사례는 하루 이틀 일이 아닙니다. 지난해 3월에는 주민센터에서 보낸 팩스가 마음에 안 든다며 폭력을 휘두른 민원인도 있었습니다. 부산시에 따르면 지난 2022년 부산에서 공무원을 상대로 벌어진 악성 민원은 701건에 달했습니다. 이후 민원 대응 지침 등이 마련되면서 지난해 132건으로 줄었지만 여전히 사흘에 한 번꼴로 반복되고 있습니다. 민원이 발생을 했을 때 어떤 화풀이의 대상이 되어버리는 그래서 악성 민원이 이제 끊임없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폭행, 방화, 흉기 소지 등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악성 민원은 오히려 늘었습니다. 부산의 경우 2021년 11건에서 13건, 22건으로 2년간 2배나 는 겁니다. 악성 민원이 공격성과 폭력성을 보이지 않습니까? 유사 사례가 저는 많이 있다고 보거든요. 변화된 사항을 반영한 그런 민원 처리 프로세스가 개선돼야 합니다. 반복되는 악성 민원 속에 공무원들의 안전은 지금도 위협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유태경입니다. 오늘 오후 3시 반쯤 금정구청 민원실에서 50대 남성이 흉기를 들고 난동을 피운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테이저건을 발사해 남성을 검거했고 다행히 다른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경찰은 남성을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구청 각 자리마다 공무원 인권을 존중하자는 스티커가 붙었고 직원들은 검은 옷을 입고 민원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항의 민원에 시달리다 지난달 세상을 떠난 김포시청 공무원을 추모하며 묵념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악성 민원은 전국적으로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2018년 3만 4천여 건에서 3년 사이 5만 1천여 건으로 1.5배가량 많아졌습니다. 공무원에게 폭언이나 폭행을 하는 경우는 수두룩하고 아니 여기 지금 상황이 너무 욕하지 마시라고요. 여기 보이시고 욕하면 자해가 돼요? 불만을 품고 방화나 분신을 시도하기도 합니다. 심지어 흉기를 들고 찾아와 위협하는 사례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하루 종일 전화를 남발하는 비대면 악성 민원인도 담당자들을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악성 민원을 근절하기 위해 홈페이지 조직도에서 공무원 이름을 비공개하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른바 좌표 찍기를 막기 위해서입니다. 부산 진구와 영도구 등 7개 구구는 실명을 지우고 전화번호와 담당 업무 등만 공개했고 연제구와 동래구, 해운대구 등 3개 구청은 이름을 가린 채 성만 공개했습니다. 3월 말경에 했고요. 일단은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가지고 일을 하는 것 같고요. 하지만 보다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물리적인 악성 민원을 대처하기 위해서 안전요원 배치가 저희 검정부에서도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제도적인 보완은 정부가 지자체에서 지켜줘야 된다고. 현재 부산에서 안전요원이 배치된 구청은 단 7곳. 그마저도 예산이 부족해 몇몇 안전요원이 여러 개 동을 순환 근무하는 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악성 민원이 반복될 경우 즉시 종결 처리하고 고소 고발할 수 있는 법적인 지원 체계도 아직 마련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3년간 전국에서 악성 민원 등으로 극단적 선택을 해 순직 신청된 공무원은 모두 67명. 이 가운데 21명이 순직 처리됐습니다. MBC 뉴스 김민아입니다. 민원 창구에서 공무원을 협박하는 악성 민원인이 출동한 경찰에 연행되는 장면입니다. 짧은 시간 민원 창구는 혼란에 빠지고 직원들, 특히 여직원들은 공포심에 놀란 가슴을 쓸어내립니다. 지금 이렇게 질문만 하는 걸로도 이제 가슴이 약간 뛰는 정도로 그때 당시 생각이 나는데요. 집에 가서도 이제 계속 얘기를 하게 되고 속에서 좀 열도 나기도 하고 또 내가 왜 이렇게 하고 있을까 하면 좀 부정적인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 한 자치단체는 이 같은 악성 민원인들로부터 공무원들을 지키기 위해
민원 창구에 안전요원을 배치했습니다. 그동안 해온 책상 아래 비상벨이나 CCTV, 웨어러블 캠 등으로는 초기 진압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 때문입니다. 경찰 공무원으로 퇴직한 안전요원은 민원 현장에서 공무원과 다른 민원인들의 안전을 지켜줍니다. 조금 큰 소리가 난다 싶어서 쳐다보면 이미 나가서 달래고 계십니다. 그래서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또 초년생들이 많은데 그 심리적으로 안정감도 주시고 더 이제 악화되기 전에 예방하는 효과가 아주 큽니다. 양산시는 최근 시청 홈페이지에서 업무별 담당자의 이름을 비공개로 처리하고 각 부서 입구에 설치한 직원 안내 배치도에서 사진을 삭제했습니다. 개인정보 공개에 따른 이른바 좌표 찍기라는 항의성 집단 민원을 차단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이 같은 노력도 공무원들의 완전한 안전은 장담하지 못합니다. 국민신고와 권익위, 시장에게 바란다, 불친절 공무원 신고 등 공무원을 상대로 한 신고 창구는 여러 가지인 반면에 피해 당사자인 공무원들의 방어 수단은 거의 전무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직원을 표적으로 해서 그 직원에 대한 금장비 수령 내역, 그리고 시간의 내역, 그리고 관용 차량 이용 내역 등 그 직원이 한 일상 모든 업무에 대해서 정보 공개를 청구합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괴롭히는 일들이 많습니다. 원칙과 상식, 배려와 존중이 사라지면서 죄 없는 공무원들이 이름과 얼굴을 감추고 관공서에 안전요원이 등장하는 안타까운 현실이 빚어집니다. MBC 뉴스 정세민입니다.